청정 강원도의 농수 특산물 보다 믿고 살 수 없을까? 이제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 특산물 마크를 확인하세요. 품질을 인증받은 농가에서 생산하고 믿을 수 있는 검사기관에서 깐깐한 품질 시험과 성분 검사까지.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 특산물 마크. 강원도의 깨끗함과 믿음을 담았습니다. 먹을거리 고민 끝! 바로 이 마크만 확인하세요.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를 하시는 게 정말 여러분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편물 챙기시고요. 젊은이들 요즘 많이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다 힘든데 이걸 좀 어쩌든가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려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마저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투표가 끝나고 나서 누가 우리의 위에 오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누가 나의 손발이 되려고 하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어요. 저도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표를 포기해놓고 사회를 비웃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정의로운 마음이 더해진다면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20, 30대 어떤 설득력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20, 30대 투표 많이 부탁드리고 오너라 투표하러 가자. 투표할 마음이 더 생기셨나요? 투표 동료의 고등학생도 동참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덕고 2학년 전지환 군이 부산대학교 교정에 대자보를 붙인 건데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의 한 표가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 투표의 의미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투표 전날인 오늘까지도 여야의 선거운동은 계속됐습니다. 막판까지 부동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초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총선 막판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각 당이 승패 분기점으로 밝힌 의석수입니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인 150에서 151석입니다. 현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막느냐 마느냐가 기준으로 102에서 107석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30에서 35석으로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면서 안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각 당의 승패가 걸린 주요 격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빅매치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입니다. 서울시장을 지낸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당대표를 지낸 오선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대결합니다. 경기 수원시 갑입니다. 이곳에서 이긴 정당이 수원 전체 지역구에서 우세할 가능성이 높고 수원에서의 승부가 경기도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줘 경기도의 정치 1번지로 통하는 곳입니다. 새누리당 박종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격돌합니다. 우리나라 주류 보수의 1번지로 불리는 대구 수성구 갑입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대결입니다. 여권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 승리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지역 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갑입니다. 벌써 5번째 리턴 매치를 벌이는 새누리당 이성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입니다. 여야 후보를 번갈아 당선시키면서 서울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온 지역입니다. 부산 북구 강서구 갑입니다. 여야 낙동강 전투의 최전선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인천 남동구 을입니다. 최근 6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야가 3승 3패로 동률입니다. 새누리당 조전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후보가 맞붙습니다. 여야의 공천 파동으로 무소속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박근혜와 유승민의 대구 결전으로 불리는 대구 동구 갑입니다. 진박 중에 진박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정종섭 후보와 무소속 현역 의원인 류성걸 후보가 접전 중입니다.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엄용수 후보와 무소속 조혜진 후보가 맞붙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낸 정치적 동지인 조 후보의 당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 북구 을입니다. 새누리당 양명모 후보와 야권 성향의 무소속 홍일학 후보가 경합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홍 후보가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여당 후보가 없는 여당의 텃밭, 서울 송파구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후보와 여권 성향의 무소속 김영순 후보가 맞붙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공천을 박탈당한 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야야 대결의 가늠자로 불리는 지역 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의석을 빼앗긴 적이 거의 없는 야당 텃밭으로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후보와 국민의당 김성식 후보가 4번째 리턴 매치를 벌입니다. 야야 대결 구도로 국민의당이 수도권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은평구 을입니다. 정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와 국민의당 고현호 후보, 오선인 무소속 이재호 후보가 격돌합니다.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리전으로 불리는 광주 광산구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와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의 경합 지역입니다. 국민의당 우세 지역인 광주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유일한 곳입니다. 당신의 한 표로 국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표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내일 총선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국회의원 외에 이번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중요한 인사들이 또 있습니다. 300명 플러스 알파, 한 표의 무게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인데요. 그 이유를 김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리해 주요 기관의 인사를 선출 또는 추천할 권한을 갖습니다. 총선이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가 직접 선출, 지명할 수 있는 인사는 몇이나 될까요? 임기가 지켜질 수 있다는 전제로 단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대 국회가 직접 지명, 선출할 수 있는 인원은 총 9명. 해당 기관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9대 국회가 선출한 현직 헌법재판관 3인은 오는 2018년 9월까지가 임기입니다. 20대 국회가 적어도 3인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임기는 22대 국회에서야 끝이 납니다. 이변이 없다면 21대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선관위원회도 9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국회에서 선출됩니다. 20대 국회에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현직 중앙선관위원은 2명. 야당과 국회의장의 몫으로 배분된 자리입니다. 이들의 임기는 20대 국회 종료 약 2달 전에 끝납니다.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선
여당만이 중앙선관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3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공석이 발생하는 등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에서 총 4명의 방통위원을 지명하게 됩니다. 직접 선출, 지명할 수 있는 자리만 봐도 20대 국회가 갖는 인사권이 21대에 비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인사청문회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은 더 늘어나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진행될 인사청문회는 최소 55회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부터 보겠습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6명의 임기 역시 모두 20대 국회 안에 종료됩니다. 다시 말해 재판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에 대한 선출과 인사청문회가 모두 20대 국회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20대 국회는 헌재의 성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앙선관위 역시 비슷합니다. 20대 국회 내 임기가 마무리되는 중앙선관위원은 이인복 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 여기에 국회 선출 몫을 합치면 20대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원회 3분의 2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현직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총 10명이 20대 국회 중에 임기를 마칩니다. 약 80%의 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20대 국회에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이 밖에 더 많은데요. 먼저 독립기관인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은행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한 차례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대선 이후 새로 꾸려질 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의 장관들과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의 수장들, 군대 최고위직인 합참의장,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의 장들, 그리고 공영방송 KBS의 사장 역시 청문 대상입니다. 19대 국회에선 인사청문회 절차 도중 혹은 그 이전에 낙마한 인사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리해 행사할 인사권의 힘이 중요하고 또 강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내일 행사할 한 표의 의미는 300, 그리고 알파입니다. 투표의 힘, 김지혜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광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투표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투표율이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몇몇 곳을 다녀보니 투표소 위치를 챙기는 건 여전히 유권자의 몫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총선에서 강남 병선거구로 분류된 서울 강남구 대치 이동 주민센터 앞. 투표를 불과 하루 앞둔 오늘이지만 투표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대치 4동 역시 날짜가 지난 사전투표소 현수막만 보일 뿐 이곳이 본 투표소라는 안내는 없습니다. 외부 게시판 한 켠에 A4 용지 크기의 공고문이 부착돼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대부분의 투표소에는 4월 초부터 현수막이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일까지만 투표소 및 관련 설비를 설치하면 된다고 돼 있을 뿐 투표소 안내나 알림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투표소 홍보에 늑장을 부려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소는 총 13,800여 곳, 이 중 814곳은 선거구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와 다른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내일은 지정된 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투표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투표소를 검색하거나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내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의 힘, 노지민입니다. 나는 땡땡땡 때문에 투표한다.
투표일을 하루 앞둔 오늘 시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유권자들을 투표에 나서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승봉 도예민 기자가 유권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투표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당장은 어려운데 그래도 차곡차곡 쌓여가면 조금씩 세상이 나아질 거고, 나아진 세상에서 아이들이 조금씩 지금보다는 나은 조건에서, 나은 현실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일꾼을 찾는 거죠. 국가에서 나한테 준 하나의 의무잖아. 의무는 맞춰야지.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새로운 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투표하는 이유는 정부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브레이크 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투표하는 겁니다. 제가 투표하는 이유는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학과 팩과 통보를 받아서 이게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투표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때문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가 돼야 제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투표하는 이유는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신인이 발굴되는 것을 바라는 측면에서 투표를 하러 갑니다. 제가 투표를 하는 이유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러 가는 것 같아요. 딱히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도 투표율이 많이 낮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효 투표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희 손주들이요, 밝은 미래하고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투표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너무 위험에 많이 노출된 것 같아서 그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젊은 세대들 더 좋은 일자리 일할 수 있고, 더 좋은 사회에서 대우받는 사회 만들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 같아요. 제가 투표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서,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앞으로 출마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기울여서 더 좋은 공약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투표하러 가는 이유는 그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예요. 재작년에 그 진도 앞바다에서 300명의 아이들이 바다 아래에서 목숨을 잃어갔었죠. 근데 사람 목숨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회가 그 어떤 다른 생명에게도 신경을 쓸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정치인들, 제도권에 있는 분들에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저는 투표장에 나갑니다. 4년에 한 번 궁이 주인 되는 날입니다. 그 주인 되는 날 국회의원들이 주인을 제대로 4년 동안 모실 수 있게끔 주인으로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는 꼭 하거라. 어디 찍는 건 내 간섭 않지만은 투표는 해야 한다. 왜요?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해야지 당연히. 국가의 국민이라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너무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투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기가 원하는데 그러고 나서 뭐 불만을 말해야지. 그냥 투표도 안 하고 무조건 뭘 해달라는 거야. 먼저 투표장에 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거기에서 정치와 투표와 선거와 그리고 우리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주권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측면에서 더 인재를 발굴한다, 이런 측면이 더 있으니까 투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하러 가자, 친구들아. 꽃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봄날에
그러니까 나들이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만약에 저희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시간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한번 조사를 해보고 굳이 뽑을 사람이 없다면 가서 무효표라도 던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하러 갑시다. 20대 분들도 충분히 투표를 통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투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이 버린 한 표가 나중에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지금 괜찮을지라도 나중에 피폐한 삶으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꼭 염두하시고 시간 조금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약 4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은 마지막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며 또다시 선거 개입성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비난하며 정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할 때면 대표적인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의 이 발언이 생각납니다.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한다. 대신 그들은 정치와 정당, 정치가를 욕하고 비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꽃, 바로 선거입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봄날에 어울리는 꽃구경 꼭 나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표의 힘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선거부정 신고 어플리케이션 시민의 눈을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부정선거 행위를 기록,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법률가의 검토를 거쳐 언론에 보도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깨끗한 선거를 만들고 주권을 지켜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TV와 시민의 날개가 함께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시민의 눈을 검색해 휴대폰에 설치하세요.